자, 오늘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 시장이 일단 반등 나올 타이밍 언저리까지 지금 밀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반등은 하지 못하고 한번 밀린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더 밀려주면서 아침에 이제 시가가 출발을 했고, 시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은 조금 다르게 거래까지도 굉장히 좀 동반됐던 흐름 자체가 일단 보였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일단 38% 지점 언저리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가 자체가 미국도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출발하면서 이전 상승폭 대비 50% 지점, 50% 지점에서 일단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단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거지, 이 부분 자체가 반등에 성공을 한 거지 흐름 자체가 돌려는 부분은 일단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서 일단 미국도 기술적 반등,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기술적 반등 정도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왔던 얘기들, 저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 정리를 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던데, 어제 기사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뭐 어제 내용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이제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증시도 많이 빠졌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자금 자체가 이제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 저금리다 보니까 일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은행이 있는데 A라는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인가요? 그 돈 빌리면 이자를 안 둬도 돼요. 0.00 이자를 돈을 대출을 하면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돈을 빌리겠죠. 빌려서 어디에 그냥 쉽게 B라는 은행이 있는데, B라는 은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금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5%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돈을 빌려서 그냥 여기다 갖다 넣어 놓는 순간 5%의 이자가 남죠.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고정금리로 주담대 뭐 이런 거,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거 빌려가지고,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 마이너스 3%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 빌려가지고, 플러스 3%다 이자가, 3% 이자를 빌려가지고 어디다가 배당이 안정적으로 배당 줄 수 있는 종목 10% 배당이 그냥 집어넣으면 7%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이게 이제 일본이었고 이게 미국을 위시한 신흥국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라는 거지.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가 있던 부분이 이제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굳이 돈을 이렇게 넣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금, 예전에 넣어놨던 부분을 이쪽으로 다시금 옮겨서 대출 갚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출을 갚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시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이 이게 일본이고 이게 미국이나 신흥국이었으니까 달러라고 따지면은 달러를 뭐 하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일본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일본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일본 증시가 빠질 이유가 있다. 이건 아닌 거지. 엔캐리를 이해를 반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시장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100%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든 간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주된 이유는 미국 증시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볼 출시 연기, 그리고 중동 전세 불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고용이라든지 물가에 대해서 하나라도 악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연준은 이를 고려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가 부분이 오르면은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경기 침체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금리는 일반적으로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7월 고용이 경기 침체 수준이라고는 평가가 되지는 않고 있죠. 저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배우면 보통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 이제 미국이 케인즈의 이제 케인즈 학파를 따라서 열심히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래서 실업자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실업자를 그래서 목표를 제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막 돈을 푼 거야. 돈을 풀었는데도 일정 수준의 실업률 자체는 떨어지진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실업률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더 돈을 푼 거죠. 막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딱 나타난 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 아무리 돈 준다고 그래봤자 일 안 하려는 사람은 일 안 한다. 죽어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굶어 죽어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전체 인구의 5% 정도 된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가지고 실업자를 구제를 하려고 그래도 안 될 수 있다. 그게 일반적으로 5%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분 안정고용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고용 그 지표적으로 보니까 미국이 침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침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전에 고용이 좀 안 좋아졌던 부분도 공공 부분에서 고용이 굉장히 좀 창출이 조금 미흡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게 나온 거지 나라가 침체 안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 어찌되었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단 있었어요,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단 있었고 그리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유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당연히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은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른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건데 사실은 보면은 유가가 하향 안정화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오를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가 침체로 가면 유가가 오르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도 줄어들지만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크게 리스크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전쟁이 나면 전쟁 무기를 더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더 좋아지는 거죠. 전쟁 난 지역은 나쁩니다만은 세계 경제에는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블랙홀 출시가 연기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일단 있어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악재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악재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은 중국을 계속 때릴 거고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만 보더라도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리스크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장이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얘기가 있어도 안 보려고 그러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악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악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이 왜 밀렸냐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는 엔캐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캐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전체의 유동성 자체가 그냥 말라버리기 때문에 유동성이 마르면은 시장은 오르기가 어려워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성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시장 안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거의 한 20조 달러 정도, 20조 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엔화도 여러분들 표시를 해놔놓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엔화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엔화가 강세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자체가 엔화 강세 부분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엔달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달러 차트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잠깐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엔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지고 있죠. 그렇죠? 요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캐리가 이제 청산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7월 달에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단 깜짝 긴축에 일단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이 일단 일본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결 안 했죠. 동결 안 하고 원래 이제 연 0.0 금리에서 25bp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25bp입니다. 그러면서 국채 매입도 뭐 예전에 이제 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넘어올 때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뭐 충격 자체가 없었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일본이 계속해서 국채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월 6조엔 정도로 국채 매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국채 매입을 조금 축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채권을 사면은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놔놓고 시장에서 계속 시장에 돈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유동성이 많아지고 엔화가 많아지게 되면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2026년 3월까지 원래는 6조엔 규모로 지금 채권을 매입하는 그 규모 자체를 지금 3조엔 내외로 일단 줄이겠다. 거의 반 정도는 줄이겠다. 유동성을 확 이렇게 물을 많이 틀어줬던 부분 자체를 물을 좀 많이 줄여서 한 절반 정도만 물이 나가게끔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일본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돈을 풀면은 이제 은행이 이제 돈을 받아가게 되고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데 은행들은 대부분 돈을 풀 때 누구한테 주나요?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만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떼기 싫으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신용이 좋아진 사람이 그다지 많다? 별로 안 많죠. 그러면 돈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 안에서 계속 돈이 돌다가 투자하는 쪽으로 막 주식으로 이쪽으로 막 넘어가고 뭐 하는 부분이 보통 그런 건데 지금 일본 경기가 좋은 거는 관광이잖아요. 관광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 주머니 속으로 그냥 외화가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갔을 때도 닭꼬치를 먹으러 갔는데 싹 한번 돌아봤더니 한 7, 8테이블 정도? 테이블 꽉 찼어요. 한 10테이블 정도 있었나? 꽉 찼는데 전부 다 한국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 자체를 계속 꽂아주는 거지 거기다가. 그러면은 지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어찌되었든 지금 우에다 총재는 일본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딱 근거를 해서 봤을 때 긴축 계속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일본이 이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요때 기준 금리의 상단이 몇 프로였냐면 0.5%였거든요. 근데 이번 금리 인상에서는 0.5%가 상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금리가 더 세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일단은 엔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7월 달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강세로 막 미친 듯이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죠. 더 길게 볼까요? 일본 엔화가 정말 약세로 많이 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세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초반의 강세 자체는 지금 139엔대까지도 저는 보고 있고요. 139엔대가 깨지면은 120엔대 진입까지도 130엔대도 깨질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젠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스 그쵸? 토스 패스 아니고 토스 은행에 그 외환 부분을 좀 사용을 해서 약간의 수익 자체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수익이 지금 괜찮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단 말이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서 일본이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였을 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에서 해외로 많이 나갔던 부분이 일본이 지금 뭐 0.5까지도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돈이 회귀할 수 있겠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조? 이게 20조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인데 한번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감이 생기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일단 그런 부분이 시장을 이제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엔캐리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일본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죠. 어찌되었던 우에다 총재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에다 총재의 그 얘기로 인해서 지금 금년 12월 단기 선물 금리가 BOJ 회의 이후에 0.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일본 금리가 0.5까지는 그냥 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요걸 반영해서 보자면 올 하반기에 일본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까지도 금리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지금 미국 달러가 더 볼까요?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보게 되면 원 달러 주요 통화를 일단 보게 되면 원 달러 인덱스도 조금 이제 흐름이 애매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달러는 굉장히 약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는 강세로 가고 있고 달러는 약세로 가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돈을 팔아가지고 지금 일본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의 우려를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FOMC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일변도로 정책 목표를 최대 고용까지도 지금 같이 한번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9월 달에 일단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50bp까지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 금리는 50bp 뭐 이런 속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는 거고, 일본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0에서 0.25에서 0.5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 사이의 금리 격차 자체가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엔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본의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이 한 2조 10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채권이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진출한 외국인들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러니까 일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외국인들도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일단 해보면은 지금은 10에서 15조 엔 정도 규모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분에서 엔캐리를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진 않고 있어요. 단지 지금은 금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가 1990년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부분이 3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와타나베 부인부터 시작해서 막 무질서하게 막 청산이 막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1998년도 우리 외환위기 있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가 2001년도 IT 버블이 있었을 때, 세 번째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이때는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하는 부분이었죠. 1998년도는 우리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요거 발표도 했었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거 원래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이 회사 만들었는데 그 회사 파산됐던 그런 일이 일단 있었죠. 그쵸? 요거 일단 있었고요. 2001년도는 닷컴 버블, 그쵸? 닷컴 버블이 일어나다 보니까 연준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번 청산된 적이 있었고요. 2006년에서 2008년도는 일본이 금리 인상이 나선 가운데 2007년도에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론 요거 일단 되면서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쌓여왔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청산이 되었다는 거죠. 한 번씩 청산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한번 나왔냐면
이번에 이제 그 2001년도 초반에 그리고 2013년도 아베노믹스의 당시에 해외에 이제 투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일본 캐리 트레이드 자금 나가서 해외에 투자했던 이런 자금들에서는 대부분 브라질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단 말이죠. 신흥국 쪽에 돈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전 세계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빨리 넘어야 되죠.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브라질 채권보다는 더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자금이 빨리 회귀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지금은 엔캐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미국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된다 뭐 하는 부분들 때문에 넘어온다.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특히나 이제 지금 엔캐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따져보니까 미국 채권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산이. 미국 채권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 그냥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이걸 포기를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본으로 온다? 그럼 일본의 경기가 좋냐? 미국의 경기가 더 탄탄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경기 좋아지는 거는 관광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춘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엔캐리가 들어가 있는 많은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다? 많은 부분이 물론 이제 다른 데도 투자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자금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막 이쪽으로 돌아 나올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장의 하락, 이번 시장 자체는 저는 약간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어제 우리가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오늘 부분에는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해요. 또 무너질까봐. 그럼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심리적으로 무너질까봐 또 한번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시장이 그러한 매물 자체가 일단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미국으로 우리가 바톤을 또 넘겨야 되는데 미국이 그래도 이번에 바닥권 근처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또 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이 이제 오르고 우리 시장이 오전에 갭으로 떴는 경우 그러면 일정 부분에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시장은 단적으로 오전에 10분봉 첫 번째 10분봉이 만들어지고 10분봉 저가가 깨지는 종목군들은 아예 흐름이 하루 종일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일단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러한 전략 한번 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장이 와장창 깨져서 모든 종목이 깨질 때는 덜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 언제 더 힘드냐? 시장이 반등을 시작을 해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만 안 오르고 있을 때 그때는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부작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 하면 시장이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 그럼 이 반등에 따라서 같이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안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좀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는 종목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단 물량을 좀 줄여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반등할 거라고 계속 말씀해 드렸고 오늘도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자체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꼭 뭐냐 하면 비가 막 내립니다. 우산 안 가지고 있는데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그칠 때죠. 그럼 비가 이제 뜨문뜨문해지면 지금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처마 밑에 기다리다가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일찍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가 딱 멈추는 거 보고 뛰겠죠. 근데 다시 언제 비가 올지 몰라. 그렇죠? 하락 추세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그런 식이구나. 시장이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더라도 갑자기 또 하락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니까. 자, 시장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마저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투자력을 가질 수가 있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그게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한국경제TV에 요즘 다시 출연을 하고 있어요. 대박천국 2부 8시 30분부터 9시 30분인가요? 아닌가? 9시부터 10시까지인가요? 2시간 동안 출연인데 출연 시간이 헷갈리네요. 출연 시간이 조금 헷갈리는데 봅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연인지 시간 2시간이나 출연하니까 대충 틀어도 아마 계속 나와 있긴 할 겁니다. 계속 나와 있긴 할 거고요. 공방은 시간 8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8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거의 2시간 동안 방송을 하니까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또 오늘 저녁에도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은 사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박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